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씨앗드림의 신배성 대표입니다. 우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제 얼굴을 조금 줄일게요. 너무 큰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주요 내용은 우리 주민협의체 또는 창업자, 이 협의체 내에 참여하시는 모든 기업가 또는 예비 기업가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런 지원 사업들 자체 또한 협의체만을 위한 사업자라기보다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부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흔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상에서 창업자 지원 사업, 사업화 지원 사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 등 이러한 내용들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민협의체, 즉 비영리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협의체가 비영리단체라는 인식 또한 많고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고유번호증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냥 형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인격체 또는 사업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통사항. 자, 이러한 공통사항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 개인 사업자나 뭐 고유번호냐 아니면 법인 사업자냐 협동조합이냐 사회적 협동조합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상황은 영리냐 비영리냐 정도로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형태의 어떠한 조직 또는 단체를 설립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공통 요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흔히 앞서 말씀드린 사업화 지원 사업,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기타 정부 지원 사업들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보조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업자가 없더라도 그냥 단체의 조직 구성원에 명단만 있더라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해당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꼭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 또는 나랑 관계가 없구나 또는 그리고 전체 협동조합이나 또는 뭐 사단, 재단법인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나는 자격이 안 되겠구나 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해당 협의체의 조성 방법, 법인 방법, 뭐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 내 상인들의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 K-스타트업에서 제공되고 있는 통합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일부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통합 공고는 중기부에서 나오는 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고 지역별 또는 중앙부처별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해야 될 내용은 이 통합 공고라는 이름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해당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 알려주는 거지 모든 걸 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 인사만 벌써 5분째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앞이 잘 안 보이지 않아서. 자, 이렇게 안경 닦는 중에 좀 더 가볍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주민협의체가 현재 상황에서 청년이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중장년층이 사업자 대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장년층이 대표로 하는 소위 말하는 법인격 단체로 설립을 하게 되었을 때, 중장년과 관련 창업 지원 사업,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그리고 또는 정책 자금 지원 사업들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청년이 대표자가 되었을 경우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로도 또 전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부분은 내가 협동조합으로 주민협의체를 조성할 것인가, 또는 사단, 재단, 그 외에 주식회사 로 설립할 것인가에 또 따라서도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자금 사업이나 지원 사업들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연령과 법인격 단체의 주요 업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격 단체의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인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정부 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근래에는 유튜브나 관계 매체들이 발전함에 있어서 정보들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우리가 수집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목이나 일부 내용만을 인용해서 보았을 때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참여가 안 된다라는 단정을 쉽게 내리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은 사업자 등록증과 관계없이,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의 제목과 메인 헤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금 애매하거나 어렵다, 참여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들을 운영하는 광역지자체 또는 지자체, 그 다음 공공기관 및 위탁 사업자들에게 한 번 더 문의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저희 회사 가볍게 소개하고 메인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씨앗드림을 운영하고 있는 신배성 대표고요. 그 외에 개별적으로 유튜브 창업 스낵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과 정보 정책 사업, 그 외에 공모 사업 등을 알려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3,000명, 4,000명 정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주민협의체나 지역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양을 증대시킬 수 있게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창업자나 기타 단체들을 대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걸 도와드리고, 그렇게 확보된 자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창업 디벨롭이 된다라고 하면 그 외에 씨앗드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 CI, BI, 그 외에 홈페이지 제작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익 모델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서 운영되고 있고, 특히 마을 단위나 지역의 주민협의체 또는 기타 단체 등이 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부합하는 형태의 자격을 획득한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사업비 확보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사업비 확보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 자금이나 대출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의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다양한 시제품 개발,
그리고 홍보 마케팅 지원, 그리고 뭐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소 대여, 시설 대여 등 굉장히 많은 형태의 지원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과 대출은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대출이라는 점.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용 또는 매출 그리고 자본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은행이라고 한다면, 정책 자금은 사업성을 기반으로 내가 개인적인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 대출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정책 자금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 확보 방향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정부 사업화 지원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비의 경우에는 대출도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중 대표적인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은 대출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해당 사업에서 바라는 또는 요구하는 정도의 자기 부담금을 충당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뭐 당연히 말은 무상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출이나 정책 자금의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업의 지속성이 없어지거나 또는 기타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을 경우에 결국에는 폐업 또는 개인 회생 작업 등이 필요해지는 데 반해 사업화 지원 사업들은 부정수급이나 해당 사업에서 지침하고 있는 방향성만 틀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출이 아니니까요. 자, 이게 또 영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새요. 왜 그러냐면 소통하는 대상이 없고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를 조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민협의체 또한 주민들의 출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한계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포항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과메기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법인격 단체를 설치하고 지방 보조 사업을 받아 장소, 대여, 그리고 수익 사업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지역 단체로서는 비영리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단체들이 대표적으로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비영리가 되었던 주민 출자를 하였던 결국에 자금이 없으면은 지속할 수 없는 형태의 사업인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좀 더 제고하고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부처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업화 지원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메모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들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종료되었거나 기간이 지났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당해년도 지나갔다고 다음 연도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 변경되거나 유형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매년 진행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나간 사업들은 차년도, 즉 다음 연도에 미리 달력에 체크하셔가지고 사전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성공률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자,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일종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시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통합 공고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유의사항이에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것은 K-스타트업에서 제공되는 중소부,
아니다. 중기부군요. 중소가 아니라. 자, 중기부에서 제공되는 사업화 지원 사업 중심의 통합 정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뭐 해수부 그리고 농식품부, 행안부 등 다양한 부처들이 있고 그 부처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포항시 내에서도 지방보조사업이라는 명칭을 기준으로 비영리 단체나 민간 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중기부에서 나오는 통합 공고가 있고 그 통합 공고들 안에서도 또 다른 통합 공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기부에서는 뭐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공고가 있고 그 외 행안부에서는 뭐 말기업과 관련된 통합 공고가 있고 식품부에서 이제 나오는 농식품부에서 나오는 통합 공고 같은 경우에는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공고가 다 별개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분류 종류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의 카테고리들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합 공고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지금 현재 유튜브라든지 SNS 등을 통해서 빨리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메이저한 사업들 이외에 기타 지자체나 소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 점 미리 참고하시고 앞으로 각 부처 그리고 지자체 관계기관들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서치하는 우리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습관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네요.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지원 사업의 종류로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사업화 지원 사업과 홍보 마케팅 지원, 그리고 기타 지원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여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이미지는 제가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미지가 있는데 창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한데 뭉쳐져서 도시를 형성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께서 잘 모여서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에 맞춰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과 아이템 그리고 협조 등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던 숙제를 하던 그리고 심부름을 가더라도 이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은 어떠한 것들이더라도 저는 실패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소 뒷걸음질 친다가 그 뭐 쥐잡는다고 뭐 그러한 운에 맡길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였을 때 대부분 운이 7이고 기가 3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이상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운을 잡기 위해서 적어도 3 이상의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좀 인지해 주시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단어 중에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창업이나 수익적인 것들이 아니라 비영리 사업, 주민 사업, 마을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6년도부터 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현황입니다. 이 해당 공고의 경우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여할 만한 대략적인 사업들이 즉 중기부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통합 공고는 앞서 말씀드린 창업선의 유튜브 말고 네이버 카페에도 공유가 되어 있고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도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사실 하나 찍고 넘어가자면 2016년도에 비해서 22년도 직전 연도까지 엄청난 예산이
부여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업 규모가 커졌죠, 몇 배씩. 하지만 이 사업 유형이 정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쪼개지고 변경되거나 또는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딱딱 집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2022년도에 보면은 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그리고 6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해서 총 378개나 되는 정부 창업 지원 사업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구룡포 주민협의체 분들 또한 우리가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든 사단회사든 뭐 재단법인이든 어떠한 형태로도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서 창업자와 동일선상에 두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이 영리냐 비영리냐 목적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고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다만 결국에는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페이퍼 작업으로 운영되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업 계획만 잘 작성한다면은 뭐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업 계획서가 쉽게 작성되는 건 아니지만요. 자, 그리고 예산 규모가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큰 폭으로 뭐 성장했죠, 사실은. 2.7배 뭐 3배 가까운 정도의 이제 예산 증액이 발생했고, 뭐 사실 이걸 제대로 계산하려면은 물가 상승률까지 뭐 더해줘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22년도에 보면은 사업 개수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어났고 예산 또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인데 지원기관과 대상사업, 지원 예산 등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는 뭐 사실은 뭐 거의 대동소이한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의 개수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업 개수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예산 쪼개기로 단일 사업의 비용이 줄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조정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정산 절차라든지 사업 운영에 대해서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 해당 사업의 표를 기준으로요. 뭐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예산은 늘어났지만 우리 직전에 봤던 요 사업의 개수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난 거는 그런 연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실 그냥 1대1로 늘려도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민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중앙부처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지자체로 표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지자체로 표기되어 있는 거는 여기 기초지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 군 단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광역지자체랑 기초지자체가 왜 이렇게 똑같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로치고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시군을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상세하진 않네요. 자, 우선 중앙부처는 문자 그대로 중앙에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뭐 행안부, 중기부 이런 부에서 나오는 부처 사업들이 중앙부처 사업이고요. 해당 사업들의 재미난 이슈는 전국 단위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중기부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고 해당 사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은 중기부에서 위탁을 준 기관 또는 단체들을 검색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지원 사업들 한번 쓱 볼게요. 중기부가 아무래도 창업과 관련된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지원 사업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술 기반이라든지 제조 생산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식 기반 산업이라든지 비영리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사실상 거의 별로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우리가 보면 고용노동부나 문체부, 농림부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별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중기부, 고용부, 문체부, 농림부, 이 외에 해수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찾아보는 방법 또한 차츰차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지자체는 대구와 경북만 보면 됩니다. 이런 지자체 단위의 지원 사업들은 해당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나온 사업들이 쪼개져서 각 지자체로 전국 단위 사업화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 또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분리해서 구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 총 14개 기관에 102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 규모는 3조 단위입니다. 거의 3조. 요 부분 참고해 주세요. 중기부가 가장 많고 고용부, 문체부로 이렇게 순서가 나와져 있는데 요거는 고용부는 딱 한 건이죠. 한 건. 이거 다 어디 가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지자체는 89개의 기관 324개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중앙부처 전체 사업비에서 내려가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하게도 서울, 그 다음 경기, 전남 순으로 사업비 규모가 크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북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경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구룡포 주민협의체가 중점적으로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예술기업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화 자금과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다양한 지원들이 있고 그리고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업이라고 하면 사람들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기업인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학술적이나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기업인과 자영업자 이런 것들은 분리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그 1월에 지원을 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는 종료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올해 종료가 되었더라도 차년도에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내가 참여할 만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체크해서 이 해당 사업 명칭 예술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명칭을 한번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서 직전 연도에는 사업비를 얼마나 줬고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었는지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되어 있죠. 개인 사업자는 영업 활동 개시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 등본의 최초 등록 일자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자꾸 그 말이 반복되는데 창업 7년 이내라고 했죠. 그럼 우리 주민협의체 분들 중에서 사업자가 7년 이내이고 예술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예정이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좀 관심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체부 사업들은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만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자체가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사업 계획서의 난이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좀 짠 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조금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 먼저 보시면 되겠죠. 해외 법인 설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예술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사실상 우리 구롱포 주민협의체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단정 지으실 수 있지만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의식주와 관련된 상품들이 언젠가는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도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한 번쯤 체크해 놓고 우리가 기회가 오거나 또는 방향성이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에 준비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미리미리 체크해 놓고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특히 우리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먼저 보고 지원 내용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이 사업화 자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내 사업자 통장에 현금으로 돈을 꽂아주거나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시제품 개발이나 홍보 마케팅 비용에 비용을 지출하고 종료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교부받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 사업들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업화 자금이라는 것은 그냥 돈을 준다라는 걸로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되게 가볍게 말씀드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저렴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 공고일이 이게 통합 공고가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나 지역별로 사업 공고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양한 사업들 설명하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그러한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합 공고에는 1월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2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1월이라고 했지만 4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중앙부처 사업이다라고 할지라도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공고라고 할지라도 공고일자나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해당 지원 사업의 공고문을 3번 이상 정독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공고문 또 숙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추후에 한번 체크해 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사업은 조금 재미난 게 예비 창업자부터 7년 미만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고 사업 전체 예산은 69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는데 이 예산액은 전체 사업비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 뭐 운영비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창업자 1인당 뭐 최대 지원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60명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70명분이네. 70억이라고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지 개별당 이렇게 돈을 준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미리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창업 이론 교육과 뭐 컨설팅 마케팅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요 해당 지원 사업들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협의체 전체 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렵겠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할 예정이신 분들은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것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7년 미만 창업 기업이면 7년차 창업자는 참여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폐업할 수 있고 재창업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공고문을 조금 읽어보시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의를 진행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뭐 금방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참고하셔서 관계 사업이거나 또는 추가 사업으로 확장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스포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창업 지원 사업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은 어떻게 다르냐면, 지원 사업들은 돈을 주거나 또는 돈 대신 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이나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투자 유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 사업에 계획을 작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IR 피칭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투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뭐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른 사업들은 뭔가 가치 실현적인 거나 아이템의 뭐 혁신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있더라도 실물 경제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엑셀러레이터 즉 정부 투자 지원 사업 등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조금 알기가 어려운 점 양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콘텐츠 아이디어 융합 팩토리, 그리고 전통 문화, 청년 창업 육선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우측편에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조금 실수한 부분이라서 잘려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오른쪽 부분은. 이제 한국 뭐 전통문화 관광협회나 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을 거고, 우측에 비고란이 잘렸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눈여겨봤을 때는 크게 한 3개 정도 보이네요. 14번과 15번 그리고 16번 이 3개의 사업들이 우리 구룡포 주민협의체에 조금 관여도가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이고, 자, 우선은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부터 한번 보자면 청년들의 전통문화 산업 진입 지원 및 분야 간 융합 촉진이라는 명칭으로 사업화 자금과 교육 멘토링 창업 이론 교육 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전통문화 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및 39세 이하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있네요. 3월부터 4월까지고 사업비 예상 규모가 한 32억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큰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협의체가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만 39세 이하를 뜻하는 것은 대표자, 즉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 등을 말하는 거고요. 특히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청년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면은 전체 조합원이 평균치로 청년이 몇 퍼센트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협의체는 해당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를 누구를 세우는지도 이러한 지원 사업들과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추어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격이 되지 않는 대표자를 선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해당 사업처럼 연령 제한이 있는 지원 사업에 참여는 불가능해지는 점인 거죠. 물론 청년들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으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해당 요 통합 공고문에서는 많이 보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자,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공모전이라는 것은 1등, 2등, 3등, 즉 줄 세워서 순위를 매기는 공모 사업입니다. 뭐 공모 사업이 아니라 공모전입니다. 공모전과 공모 사업은 또 달라요.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자, 어쨌든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은 제가 별로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해당 사업의 모집 공고문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지만,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서,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받는 그 팀이 한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이 안 뽑는다는 거. 그런데 어쨌든 사업 명칭은 공모전인데 사업 개요와 지원 내용을 보았을 때는 일반적인 창업 지원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 또한 굉장히 괜찮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자격이 거의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예비 창업자부터 초기 성장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각 파트별로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사업 하나만 준비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최대 뭐 한 3년이죠. 그냥 연속이 아니라 전체 3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항상 공모 사업이던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이던 사업화 지원 사업이던 결국에 사업 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때로는 발표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면접도 보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넣는다고 다 되는 건 절대 아니다. 뭐 물론 너무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자, 어쨌든 요 사업 그리고 관광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우리 이제 구룡포 주민협의체 분들께서 아무래도 구룡포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함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단독으로 또는 협의체가 법인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꼭 협의체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 또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관광산업에 특화된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한 사업화, 판로 개척, 투자 유치 지원 등입니다. 자, 역시 엑셀러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가 꼭 들어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 재미난 부분은 지원 내용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제품이나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령 제한은 특별히 보이진 않지만 3년 이내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고 사업비 자체는 전체 캐파가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라든지 지역 특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해양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농식품 관련된 사업으로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관계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참고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 있는데 주민협의체 조성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은 제가 조금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면 심사는 종료됐고 이 서면 발표 심사들 등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을 기반으로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모든 지원 사업들은 1월에 종료되었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 중도 탈락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뭐 개인 사유로 인해서 또는 뭐 팀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 마련되어 있는 TO가 펑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은 작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뭐 추가 참여자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펑크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재공고를 띄웁니다.
그런데 이 재공고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행이지만 못 보시고 끝난 다음에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매일같이 찾아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 없는 거겠죠. 자, 뭐 어쨌든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 거의 모든 사업들이 중간에 펑크가 나게 될 경우에는 추가 모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잘 봐주시고, 사회적 기업과 육성가 사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실무 교육을 통해서 기능 시험 그리고 최종 면허 시험 등 이렇게 합격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개인 사업자나 고유번호증 사업자는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정확하게는 개인 사업자는 불가능하고요. 고유번호증 같은 경우에는 뭐 지침상으로는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된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격 단체가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운전면허 따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크게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그리고 인증사회적 기업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은 자동차 면허 시험으로 치면은 이론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이론이 준비되고 1차 서면 합격하는 게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이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실무 뭐라고 해야 되죠? 시험을 쳐서 최종 성적이 되는 게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은 예비 창업자 또는 2년 이내 창업자로 조성되어 있고 사업화 지원금을 전제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은 일반적인 창업 지원 사업들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크게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은 무조건 법인 사업자여야 됩니다. 뭐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관리 협동조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원금 자체는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여기 이제 얼마라고 떠 있는데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 즉 미창업자는 700만 원짜리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자, 내가 예비 창업자를 기준으로 참여하시게 되면 700만 원, 사업자를 등록하고 초기 창업자로 등록하신다라고 하면은 최대 5천만 원. 근데 말이 5천만 원이에요. 3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기 창업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은 근본적으로 법인 사업자인데 이 육성 사업 참여하실 때는 개인 사업자이더라도 2년 이내면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업에 참여하시고 사업비를 교부받으실 때 법인으로 필수적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3인 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있더라도 추후 보강한다라는 뭐 확약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2년 미만 이내의 초기 창업자들은 무조건 3명을 만들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는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팀원으로 들어오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팀원으로 들어오실 수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해당 사업의 위탁 운영 기관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그 다음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녹색 산업 분야 유망 창업 아이템에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뭐 커피 로스팅 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라고 하죠. 이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뭐 ESG 상품이나
뭐 탭이 연료 등 개발한 것들도 일종의 이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에코 스타트업 단순하게 이름만 들었을 때 굉장히 기술적인 요건들이 필요해 보이실 수 있지만 뭐 지금 당장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이템,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 자금을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플라스틱 AB 소재로 활용해서 뭐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나는 만들 수 없어요. 공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원 사업은 참여할 수 없겠네요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이런 사업화 지원 사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전체 예산 자체는 크진 않아요. 그런데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뭐 다양한 뭐 우수기술 등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 우수기술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벌써 얼어붙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우수 기술 뭐 진짜로 우수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참여 공고문이나 사전에 선정되었던 아이템 등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은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렵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드실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해양 자원이 풍부하고 바다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계 사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참여해 보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R&D에 선정된 창업 기업이라고 해서 요거는 기술 기반과 기술 기반가라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그냥 기술 기반 사업이라서 제가 별도로 색을 칠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비 규모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사업 규모가 엄청 크다라는 점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밑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제도전 성공 패키지 뭐 다양한 유사 창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제가 색을 칠하지 않은 이유가 생각보다 쉬우면서 어렵다. 생각보다 쉬우면서 어렵다.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사업 계획을 구성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만 39세 이하 창업자이죠. 기본적으로 청창사라든지 이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뭐 누가 봐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아실 수 있겠지만 뭐 한 번 더 찝어드립니다. 자,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예비 창업자란다. 3년 이내 창업자가 들어가실 수 있는 사업이고 정부 지원금으로는 최대 1억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지원금은 대출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자기 부담금만 잘 내신다면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 1억 지원해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자부담 현금 10%, 현물 20%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자부담금까지 다 포함한 최대 지원 금액이 1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부담금 현물이라는 표현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 사업마다 이 현물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매달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경상적 비용에 대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현물이라고 합니다. 인건비, 전기, 수도, 그 다음 월세, 그리고 또는 임차 비용, 프로그램 이용 비용, 렌탈 비용 등이 경상적 비용으로서 해당이 되고 그 내용 안에서도 현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재미난 부분들은 지원 사업 종류마다 다르지만 인건비를 현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좀 많다. 그리고 월세를 인정해주는 경우에는 대부분 있기는 해요. 근데 렌탈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개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의 관계성이 명확하고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자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잠시만요. 커피도 다 마셔가지고요, 제가. 자, 한번 또 볼게요.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요런 자격사항이고 예산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845억 원이고 전국 단위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포항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포항 청창사나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구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마 포항에는 이거로 위탁 운영하는 데가 없을 수도 있지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포스텍과 한동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과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 포항이 상대적으로 그렇다. 뭐 어디까지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인 점 말씀드립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자, 제도전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또 자격이 정말 재밌어요. 자,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3년 이내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한 1년 정도 이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에 나 너무 참여해보고 싶다. 다음 달이다. 그러면은 해당 운영 기간에 뭐 오늘 내일자로 뭐 어제자로 폐업을 했는데 재창업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 운영기관에게 확인하시고 된다라고 하면 폐업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들은 뭐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 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폐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죠? 굉장히 쉽다라는 점. 그리고 재창업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라고 해서 제가 두 번째 수업 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나는 지역 기반 로컬이 아닌데, 나는 문화예술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는 거점 브랜드라고 해서 공간을 조성하는데도 지원해주는 사업 파트가 있습니다. 뭐 지원 금액 자체가 엄청 크다라고 할 수는 없죠. 5천만 원 정도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서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지원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전국에서 뽑는데 많이 뽑지 않아요. 전국에서 뽑지만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고 적어도 제 주변에 다양한 창업 육성을 하면서도 또는 직접적인 첨삭을 지원하면서도 선정되는 분을 못 들었어요. 풍문으로 만들었어요, 항상. 풍문으로. 누가 받았다 하더라, 뭐 이런 거. 저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점 브랜드 활성화, 즉,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특정 사업이나 로컬 크리에이터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즉, 공문상에서 나오는 목적에 부합하는 창업의 형태다. 또는 사업의 형태다.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찝어보는데요. 이게 사업 공고일이 1월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2월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합 공고 내용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모두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뭔가 위탁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한 개 기관에서 다 일괄적으로 한 데 반해서 다른 데는 여러 기관이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일정이 변경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사업 공고일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1월이라고 기존 통합 공고에 작성되어 있었지만 막상 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2월부터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체크했습니다. 자, 우리 지원 사업들은요 2주 상간 모집합니다. 보통 그냥 대평균적 치를 제가 임의로 계산한 식이에요. 보통 모집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 길면 한 20일 이내입니다. 주말 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막 사업 계획서를 쓰는 막 전문가고 막 도사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 충분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생업도 하셔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를 체크하시고 이거 당장 다음 주에 무리해서 도전해도 저는 뭐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막 하루 이틀인데 여기에 힘 쏟고 스트레스 받고 건강 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차년도로 미리 체크해 놓고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예습 복습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번 연도 지원 사업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건너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뼈저리게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진짜 그냥 지나갔다고 잊어버리면은 제가 뭐 창업도약 패키지나 이런 것들 7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사업들 참여해야지 하고 결국에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예습 복습 잘 하셔서 필요하신 사업비 확보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요거는 또 동일한 사업 이름 명칭인데 비대면이냐 소재 부품이냐 신산업이냐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못 봤던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신설된 느낌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시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작년에 A라는 사업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찾았는데 올해 내가 참여하려고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안 떴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A가 아니라 C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똑같은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조금 치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부러 뭐 리플레시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이름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잠깐만요. 뭐 구강청결제는 아니고요. 이거 목이 아파서 뿌리는 약입니다. 목에 힘을 많이 줘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자, 어쨌든 그 다음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었는데, 요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은 것 또한 마찬가지로 1월 모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럼 보통 1월 모집 하면은 1월에 모집 마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당월에 모집하고 당월에 마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러프하게 해주는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요것 또한 1월까지라고 되어 있었던 사업 공고일을 2월로 제가 변경하고 표기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는 문자 그대로 예비 창업자들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괄호치고 지원 대상 내용에서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없는 자 맞나요? 그냥 폐업을 하셨더라도 사업자만 없으면 자격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도 전국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뭐 서류 쓰는 거는 다 어렵죠. 뭐 혁신적인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어렵지만 경쟁률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가 한 세트입니다. 이게 3년 이내에 예비 창업자를 참여하시고 사업을 1년 정도 운영하십니다. 지원금을 받고, 그리고 다음 연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아서 1년, 2년 또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원 사업 받고 다음 연도에 또 창업 도약 패키지 3년 초과라고 되어 있죠. 3년 넘으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각 사업별로 사업비 1억, 1억, 1억 해서 총 3억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재미난 거는 업종 업태를 크게 가리지는 않습니다. 크게 가리지는 않지만 선정되시는 분들 보면 지식 기반 사업들이 좀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 제조 기반 사업들이고 관광 사업 관련된 것들은 플랫폼 형태로 연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가 아는 업체 중에는 청년분들께서 하셨던 카페를 담다라고 해서 지역별 2세 카페를 모아놓는 플랫폼을 따로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아이템이 되게 진부한 거거든요. 벌써 몇 년 전에 그런 카페북이 나왔고, 온라인 기타 플랫폼, 꼭 스마트폰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기타 플랫폼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다못해 구글에 가셔서 뭐 특정 지역 명칭과 카페 베스트라고 검색하시면은 순위 1부터 100위까지 주르륵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꼭 뭔가 너무 혁신적이거나 이 세상에 없는 아이템은 사실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다 유사하거나 똑같은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새롭다라는 그 가면을 씌운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의 차별점을 잡는 거에 중심을 잡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이 조금 이상한데 막 이런 사업 아이템이나 사업 계획서 작성하시다 보면은 막 혁신적이어야 되고 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이야 내 거밖에 없어 라고 하면 두 가지 단점이 생겨요. 비교할 대상이 없고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벤치마킹 사례 즉 경쟁 상대가 많다고 해서 꼭 나쁘냐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위를 선점할 수 있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소카가 처음 창업할 때 뭐 엄청난 물론 기술이 있었죠. 그런데 근본적인 아이템을 따졌을 때 렌트가 핵심 아이템인 거예요. 렌트 자동차를 대여해 주는 게 핵심 아이템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아이템 자체만으로는 뭐 크게 다른 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소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은 수요자 중심에서의 문제 해결 기법을 통해서 차별화 전략을 따진 거예요. 빌려주는 방식, 즉 빌려주는 시간, 빌려주는 매체 방법. 기존에는 무조건 대면에서 계약서를 쓰고 받았지만 소카 등장으로 인해서 대면하지 않고 빌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유 카드가 기입돼 있다는 거. 그럼 반대로 또 한번 볼게요. 소카가 생겼다고 해서 지역의 렌트카 업체들이 없어졌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비즈니스 모델에서 대상자가 변경된 경우가 많아요.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자, 어쨌든 이게 지금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예창패, 초창패, 창업 도입 패키지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고 이름만 다르지만 똑같은 사업들이 또 세 개가 더 있어요.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자, 이러한 사업들은 결국에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괜찮으나 어떻게 혁신적으로 차별화 전략을 세울 거냐? 가격이 제게 쌉니다. 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아닌 이상 우리게 가격이 싸질 수는 없어요. 오프라인 시장에서. 뭐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특별한 뭐 특수한 제품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자들을 체크해서 어떻게 다르게 판매하거나 다르게 유통하거나 또 기존에는 A 대상자한테만 파는 상품들이 B, C 대상자들에게도 팔 수 있게 만든다거나 이러한 형태로 차별화 전략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협의체 또한 이러한 사업 내용을 적을 때 우리 그 협의체 내에 위치하고 있는 창업자나 사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이번에 참여하는 지원사업은 A 주민의 아이템을 인용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다음 참여할 사업 아이템 경우에는 C 주민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보다 이게 재밌어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재미난 게 있는데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 29세 이하만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저도 이게 신규라고 뜨네요. 자, 그 다음 공공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도 신규 청년이 뜹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 우리 주민협의체에 29세 이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긴다라고 하면은 체크 정도는 해보면 좋겠네요. 주민협의체 단체가 참여할 수는 없고 주민협의체 구성원 중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조금 재미난 게 있는데 시설 공간 보유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업화 지원 사업 대출 아니고요. 이자 없습니다.
받는 돈 그냥 다 쓰면 되고요. 적게는 700만 원, 많게는 1억까지 그냥 받아서 내가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이었다면 지금은 시설 공간 보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총 9건으로 표기되어 있고 보여드리는 건 3건밖에 없습니다. 자, 전국 단위로 확장해서 넓혀서 보면 시설 공간 보육 관련된 지원 사업들은 9건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지역별 뭐 센터라든지 뭐 복합시설이라든지 또는 대학에서 운영되는 시설, 그 외 기타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따지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합공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중기부에서 나오는 특정 사업들에 대한 것들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전국 모든 사업들을 아우른다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립니다. 자,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 요거는 수도권에 있어요. 수도권에. 뭐 지역에도 이제 점차 확대되겠지만 그냥 사무 공간이나 생산 시설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계속 청년 이야기하다가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뭐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요거는 사업화 연계라고 되어 있죠. 사업화 지원이랑 연계는 다른 거 아시죠?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교육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플랜 뭐 A-1, 2, 3으로 나눠가지고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뭐 자격 요건을 갖추는 사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융자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융자 3건밖에 없는데요. 대출입니다. 대출. 창업기반 지원 자금, 재창업 자금,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자, 귀산촌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네요. 융자 규모는 180억 원 기준이라고 하고, 자, 사실 이것도 소상공인부터 사회적 기업, 신용보증재단 기금, 기보, 기술보증기금이죠.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부 중에 하나이고, 지금 주민협의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들도 제가 하나하나 가능하다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참여하시는 주민분들 개개인별의 자격 요건이 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들, 제가 경북권 몇 가지만 조금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경상북도라고 해서 꼭 경상북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전국지자체란다. 경상북도 내에 있는 23개 시군이죠. 뭐 군위군이 대구로 가면은 22개가 되겠지만 23개 시군 맞나? 어쨌든 자, 이 모든 시군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93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인 경북 청년 CEO 심화 육성 지원 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3년 이내 창업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10억인데 평균적으로 인당 1,500만 원 지원해주고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청년이시면 됩니다. 청년이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관련된 교육 이수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경북 청년 CEO 심화 육성 말고 청년 창업과 지원 사업 또한 있습니다. 요 사전 이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거 1월에 모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못 본 것 같은데 아마 올해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또 보면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 대표적인 청년기업으로 육성. 이게 제목이랑 내용이 참 웃겨요.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인 건지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건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경북 청년 예비 창업과 육성 지원 사업. 자, 이게 심화 과정 전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2개 시군에서 지정한 운영 기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해당 지원 사업 운영 방식은 도비로서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라 지방 보조 사업 위탁 사업자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지역별로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양군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이거는 영양군만 됩니다. 영양군. 자, 그래서 이 소관부처의 경상북도청만 보시지 마시고 여기 아래에 한 번씩 다른 지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영양군이라고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과라고 돼 있는데 시군마다 과가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사업들 전부 다 청년 사업이네요. 청년 사업. 경남은 우리가 해당이 없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협의체 조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통합 공고들을 한번 훑어봤고요. 그리고 꼭 주민협의단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 또한 관련 자격이 되거나 참여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자격을 맞춰서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제조 생산 기반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꼭 말도 안 되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다 참여하실 수 있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사업계획서 쓸 줄 모르는데 하지 마시고,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저의 연락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도움 드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 구룡포는 저의 고향이기도 하니까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이 카메라를 들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 답변해주는 없는 공간에서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소 말이 어눌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너무 죄송하지만 양해 말씀드리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좀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